지속적으로 감염자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대응센터장 정두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진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부터 폐렴까지 유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큰 유행을 일으킨 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중에서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2002년도에 유행했던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표면에 오염된 가래나 대변과 같은 체액 속에서 수일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확진자의 40% 이상이 2030 세대이고 특히 20대 감염자가 가장 많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망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건강한 젊은 성인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80%가 65세 미만 연령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신종 바이러스여서 어느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특이적인 저항력을 보이는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백신 개발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그 면역력을 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만 감염되더라도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과 같은 감기 증상 외에 폐렴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될 텐데요. 흉부 CT 촬영을 해보면 폐렴은 매우 심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진단이 좀 늦어졌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감기나 폐렴 증상하고 별로 관계없는 두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는 분들도 있어서 진단하는데 좀 애를 먹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름이 되더라도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춥고 건조된 환경에서 더 잘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그 여름이 돼서 이제 습하고 좀 더운 환경이 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신종 바이러스고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더운 나라에서도 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예단하기 어려운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소규모의 집단 감염 발생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많은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 감염 발생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다시 큰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좀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이제 다른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또 이제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 이제 비말이나 침이 튀어서 내 코 속이나 입안의 점막에 노출이 돼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감염 예방 효과는 뭐 보장할 수가 없겠고요. 또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외에 손위생도 잘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마스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구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콧등 위에 잘 구부려서 완전히 밀착할 수 있게 제대로 잘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스크의 이제 겉면은 사용 후에 바이러스로 이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을 때 이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벗으실 때는 반드시 겉면에 손을 대지 않고 이 귀에 거는 끈을 잡고서 벗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벗는 과정에서 이 마스크 겉면에 손이 닿았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손위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KF94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 뭐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제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사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든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코로나19의 전파는 주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비말 전파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덴탈 마스크도 제대로만 착용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말보다 더 가벼운 작은 에어로졸을 통해서 감염될 그런 위험에 있는 그 의료진의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그런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 이제 감염자 바로 근처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그 마스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오염되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최근과 같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 마스크가 많이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깨끗한 곳에 걸어두었다가 재사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그동안 잘 알려진 것은 규칙적인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택배 상자 표면에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배송 기간 동안에 그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해 있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택배 기사가 혹시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택배 상자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택배 우편물 상자를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이제 배출한 그런 침이나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기가 매우 쉽겠습니다. 또한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지는 접촉하는 그런 손잡이 등을 통해서 손이 오염되고 그 손으로 이제 얼굴을 만지게 되면 감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이제 수시로 손위생을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는 있지만 이런 화장실을 통해서 이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홍콩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원인으로 주목된 것이 그 감염자의 대변을 통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변기물을 내릴 때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염이 되고 또 그 하수관에 새는 곳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또 공기 중으로 오염되면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경각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변기를 이용한 다음에 그 이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가까운 거리에 앉게 되고 또 이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비말이나 침을 통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면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뭐 메신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를 대신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요즘 많이 하는 그런 화상 회의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이제 비말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2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회의를 하도록 이제 자리 배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사 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제 식사 전까지 배식을 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에 직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까운 직원들과 같이 앉지 않도록 좀 멀리 떨어져서 앉도록 하고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출근 전에 집에서 증상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전화해서 혹시라도 본인이 확진자에 접촉됐을 만한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서장에게 알려서 가능하면 휴가를 신청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감기약을 드시면서 조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방문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이나 이제 도보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야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환자 그리고 나와 가족, 동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